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사님 혹시 언제까지 국내에 계실 예정이신가요? 공수처 조사 다 받고 나가실 예정이세요? 걱정하셨던 얘기들, 황사무석 문제라든가 이종석 그 대사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 구성원 전부가 우리 대통령께서도 진짜 이번 총선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남은 3년의 임기는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 여선웅 전 행정관님,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25일 만에 이제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아닌 거일 수 있어요. 선거에는 표심에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표 앞에 장사는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봐야겠죠. 네, 뭐 국민이 그 원하는 그 방향으로 뭐 정권이나 권력이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다 이걸 보여준 것 같고 민주당 후보들은 그 점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종석 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그냥 기웃하지 말고 바로 해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즉각했어야 된다. 네, 즉각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도 작가님 회의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뭐 호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다시 뭐 도주 대사, 렁정섭 뭐 이런 프레임이 다시 갇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다가 이제 선거 국면이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어제 이종석 대사 해임 소식 그리고 그 대통령의 수행 여부 들리니까 네. 그 유세 현장에서도 바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얼마나 질질 끌었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뭐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바로 본인이 해결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반등의 뭐 실마리는 아니고 뭐 약간 떨어가는 뭔가 이 민심의 흐름에 약간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각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지적 주셨는데 정 교수님, 지금 당연히 비슷한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사퇴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이죠. 이를테면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정권 심판론을 증폭시킨 방아쇠 역할을 한 게 이종섭 전 대사 임명이고 사퇴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즉 사실은 이 국면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권 심판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렸어야 될 사안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질 해임을 통해서 대통령이 여론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 여론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종섭 대사의 사태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고 또는 뭐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국면 자체를 바꾸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다. 그것이 되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과정부터 이 사퇴 과정까지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선거운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뒤늦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주셨어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서 사실상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깼거든요. 임명부터 사실 저는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른 거랑 상관이 없어요. 총선의 선거의 직면에서 유권자들 한 사람씩 만나보고 아니 이게 그 최상병 사건은 원래 이런 건데부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 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손톱만큼의 어떤 불길만 딱 던지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선거에 임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은 1년 수개월 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틀린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에 임했을 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그 국정 운영과 똑같아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르거든요. 늦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는 있어도 분명히 지지율 반등에
이거를 제로로 삼을 수 있다. 아니,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고집하고 거고. 끝까지 예. 안 하는 거나 혹은 더 늦게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끊어내는 것이 그나마 예. 가장 최선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현 부대변인님도 이게 지지율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이종섭 대사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임명 절차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는 헌병에게 수사 외압을 했다는 주장 자체도 공수처의 논리 자체도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국민들에게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에게 일일이 다 이런 사실을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앞으로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영향을 선거에 미칠 변수 또 다른 것 바로 의정 갈등이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입니다.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발언까지 보셨습니다. 이정민 평론가님. 네네. 이 의정 갈등 처음에는 이제 좀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하면 좀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또 뒤로 갈수록 이제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좀 숫자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은 좋았었던 건 분명했고 뭐 이런 여론들 그래서 좀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평가라고 하신다면 의정과 관련된 의료 개혁에 대한 저평가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것들이 앞서 이제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네네네. 예. 네.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러한 지적들인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대 그런 그 집권 여당 내지는 그 대통령이 중간에 총선을 하는데 긴축 재정을 한 건 처음이에요. 다 확대 재정을 했습니다. 재정 왜냐하면 돈 풀고 하면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역대 어떤 진영의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긴축 재정을 해버렸어요. 네. 인기 없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해야 된다. 국가의 네. 채무가 천조가 되니까 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또 재정을 확대시키면 우리나라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것 같아요. 아까 네. 그 5가지 전부 다 옳다고 여기는 걸 밀어붙였잖아요. 의료 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서야 뭐 쇼츠로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늘 국민들에게 이걸 하겠다 그리고 이걸 완수했다라는 게 국정 홍보로서 네.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각인될 수 있다면 이걸 굳이 선거 앞두고 국정홍보 KTV가 이렇게 예. 쇼츠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 대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민들은 그 뜻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의사들이 철밥통을 지킨다라고 동의를 해요. 마지막 단계가 결과거든요. 다 좋아요. 뜻도 좋고 과정도 다 좋고 네. 다 지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결과를 빨리 내야만 한다. 결과가 없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뜻이나 과정 그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밑 협상이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빨리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핵심은 의대 정원, 이 증원 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기남 교수님, 지금 2,000명 여기에 지금 꽉 지금 우리 그 정부와 또 의사 단체 이 부분에서 서로의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 출신이에요. 이 발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자 여권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선거 전에요. 저는 그걸 손대지 않는 한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게 2,000명이 무슨 금과 옥조도 아니고요. 2,000명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OECD 국가가 정하고 있는 증원 규모 숫자도 아닙니다. 예. 자,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소위 의정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요. 처음 시작할 때만 어땠습니까? 국민 80% 이상이 의료 개혁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 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의정 갈등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자, 법과 원칙으로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해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개혁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총선 시작하면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약속대련 의논 나왔습니다. 자, 약속대련이라도 해야지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런 의정 갈등을 매듭질 책임이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 갈등은 한 발씩 안철수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을 타협하고 조정해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지금은 집중할 때다. 자, 의료개혁에서 뭔가 성과를 냈다. 의정 갈등을 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자, 그러면 지지율이 확 오르느냐. 저는 그 대목은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그 파장 여부를 떠나서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무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의협 회장에 임현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상당한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 또는 이 보건복지부 2차관의 파면을 내걸기도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과연 정부와 대화가 될 거라고 보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지금 대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정부가 선거만 바라봤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슈를 크게 확산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국정 운영과 총선을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계상.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사 증원을 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과 정부에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의사 단체에 갖고 있는 생각의 이견을 최대한 줄여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가 최대한 그런 협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의료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거에 상관없이 이 부분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선거 앞두고 왜 이런 민주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이 이슈를 이상한 전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쳐서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조절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이 의료개혁 아니면 의대 증원 문제에 관련된 약간 이 동력이 지금 더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이 약간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약간 이렇게 느껴집니다.